202페이지, 202페이지 보게 되면요. 스위치 시작이라고 보이고 있고, 카탈리스트 스위치의 물리적인 시작이라는 지금 주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나오는데요. 시스코 스위치의 어떤 브랜드명을 카탈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위치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리적인 스위치를 봤을 때 우측에 카탈리스트라는 이름과 함께 모델명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자, 줌을 크게 보게 되면요. 카탈리스트라고 보이죠? 카탈리스트 2960. 그래서 우리가 시스코 스위치 브랜드명이 이렇게 이런 이름을 가진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이게 그 스위치든 라우터든 간에 최초 이 장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는 방법과 함께 그 다음에 콘솔 그죠? 연결해서 우리가 부팅을 함으로써 세팅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상태까지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1단계 퍼스트 과정이죠. 그죠? 2단계 뭐 부팅 과정, 3단계 MVRAM 내용을 메모리를 갖고 오는 과정이라고 하는, 스타팅 과정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단계. 자, 먼저 여러분이, 그 모든 연결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네트워크 케이블, 콘솔 케이블, 그 다음에 통신용 에뮬레이터 하이퍼 터미널을 갖다 실행을 딱 우리가 해놓은 상태에서, 자, 이런 이야기죠.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케이블 다 연결하고 콘솔 케이블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터미널까지 이렇게 딱 그죠? 실행을 딱 해놓으라는 이야기죠. 실행이 창을 딱 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론 여기서는 누르면 바로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지만 실적으로는 이렇게 바로 프롬프트가 그냥 콘솔 창만 뜬다는 이야기죠. 이건 전원 넣었을 때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창을 공백 창을 딱 열어놓으면은 그 다음에 전원을 딱 집어넣으면은 포스트 과정, 부팅 과정이 이제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단계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을 케이블 연결 다 하고 콘솔 케이블 연결하고 통신용 에뮬레이터 실행한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에 전원 플러그를 그죠? 꽂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참고로 스위치는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케이블을 꽂고 빼고 해서 온오프를 하게 됩니다. 라우터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스위치는 그 온오프 스위치가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전원 케이블을 꽂아야만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잠깐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스위치를 보게 되면요. 요게 지금 이것도 좀 또 뒷면이 안 보이네요. 원래 또 요즘 나오는 그 시뮬레이터는 뒷면이 리어가 보이는데요. 전면밖에 안 보이네요. 이거는 파워 스위치가 없어요. 얘는 파워 스위치가 없는데 우리 라우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라우터, 요런 나무 라우터 제가 한번 2811 한번 올라갈 거고요. 여기 보면은 자, 라우터를 제가 물리적인 화면이 다 보이고 있는데 줌인의 크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보세요. 스위치가 있죠. 녹색불이 들어와 있죠. 전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워 딱 누르면 파워 꺼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전원 들어오죠. 그래서 라우터는 기본적으로 실제 장비도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온오프 스위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는 바로 뭐 한다고요? 바로 그냥 전원 그 플러그를 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꼽게 되면 이제 뭐가 보여진다? 포스트 과정과 부팅 과정을 진행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는 우리가 앞면에 LED, 우리 스위치 앞면에 보면 여기 LED가 있거든요. LED하고 앞에 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포스트 과정은 요 1번, 2번 이런 포트 뭐 요 삼각형으로 불이 들어옵니다만 이 불 자체가 전부 다 엠바, 호박색, 그 주황색 불이 한번 쫙 들어옵니다. 그게 포스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특정 포트에 우리가 주황색 불을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뉴를 보게 되면 특정 포트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자가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최초 이런 어떤 장비를 접근할 때 이렇게 포스트 과정과 부팅 과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장비 이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고 최초 장비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케이블 연결 다 하고 전원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콘솔 창에서 포스트 과정과 부팅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 그걸 여러분이 202페이지 3단계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3페이지 보니까요. 실제 물리적인 스위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부분이 보면요. 우리도 실장 보게 되면 왼쪽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거. 이렇게. 모델별로
요거는 옛날 모델의 지금 이제 버튼 방식이고 지금은 다 이렇게 다 부분 나오는데요. 요 부분에 지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왼쪽에 있는 이 LED를 보고 이 스위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스템 LED가 보입니다. 이 시스템 LED는 말 그대로 전원이 들어오면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 LED는 전원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목적의 우리가 LED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명이 203페이지 표 2-4 밑에 보면 여기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예, 시스템 LED 자체가 지금 현재 오프면은 전기 공급이 안 돼 있다. 녹색이면 전원 공급이 되어 있다. 황색이면 포스트 과정에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알려주는 그런 내용. 시스템 LED가 만약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다면 포스터 과정에서 현재 이 스위치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RPS가 보입니다. RPS. 이거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이중 파워 서플라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위치에는 우리 집에 쓰고 있는 뭡니까? AC 220V 우리가 전원 공급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전되게 되면 즉 전원 공급이 안 되면 스위치가 작동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중요한 어떤 네트워크의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장비 같은 경우는 뒤편에 보게 되면요. 우리 DC 직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우리가 UPS라고 표현하죠. 무정전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로 우리가 전원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커넥터가 뒷부분에 있어요. 예. 물론 이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이중 파워 서플라이를 갖다가 지금 즉 UPS가 연결되어져 있느냐? 연결되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UPS 연결이 안 돼 있다면 불이 이제 꺼진 상태로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 RPS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가 좀 이중화되어져 있나 아니나를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부터 해서 대역폭, 그 다음에 디플렉스 모드, 스피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요건 여러분이 모드 버튼을 딱 누르면요. LED가 첫 번째 스테이터스에 LED 녹색불이 들어왔다가 한 번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왔다가 한 번 누르면 여기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는 현재 만약에 여기 1번 포트에 뭐가 PC 연결돼 있다면요. 연결돼 있다면 만약에 여기에 스테이트 불 자체가 지금 불이 완전 꺼져 있다면 요 지금 스위치에 아무 우리가 컴퓨터도 네트워크 장비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만약에 즉 우리 책에는 보면 링크가 없다. 저 아무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 녹색불이 들어옵니다. 녹색불이요. 그 다음에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에 녹색불이 깜빡깜빡인다. 여기 깜빡깜빡이면은 바로 어떤 의미냐. 여기 지금 PC하고 스위치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 즉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때 여기에 녹색불이 깜빡깜빡입니다. 다시 한번 링크가 아예 꺼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은 연결된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고요. 여기 녹색불이 들어와 있다. 뭔가 링크가 즉 우리가 컴퓨터든 뭐든 연결돼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녹색불이 지금 현재 전멸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스위치와 요 네트워크 장비, 즉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모드 버튼 누르면은 유틸리티 여기에 이제 녹색불이 딱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실적으로 이거보다는 나중에 어떤 관리용 SNMP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 있는 연결된 이 스위치 연결된 장비하고 즉 컴퓨터들이 현재 얼만큼 많은 지금 데이터를 스위치로 보내고 있느냐. 즉 대역폭. 예. 이 스위치가 지금 처리하는 데이터량을 1번부터 몇 번까지 불 들어오면 현재 얼마만큼 데이터를 지금 현재 주고받고 있다. 이런 대역폭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한 번 더 모드 버튼 누르면 디플렉스 부분이 이제 여기에 또 불이 딱 오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링크 꼽힌 부분에 여기 불이 딱 들어오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요. 요거는 요 스위치와 우리가 요 컴퓨터 간에 뒤에 나옵니다만 풀 디플렉스라는 전이중 방법으로 데이터를 갖다 동시에 보내고 받고 하는 풀 디플렉스 방식으로 동작하는 장비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디플렉스 부분에 LED가 들어오도록 한 상태에서 여기 불이 꺼져 있어요. 1번 포트에 불이 꺼져 있다면 요거는
hop to flex라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내면은 못 받고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받으면은 못 보내고 hop to flex 우리 일상생활의 무전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작하는구나. 이건 좀 이따가 이제 스위치 뒷부분 가면 자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드 버튼 한 번 누르면 스피드 여기에 녹색불이 딱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는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와 있죠. 먼저 불이 꺼져 있어요. 만약에 PC가 뭐 꼽혀 있는데 요 스피드 부분에 우리가 녹색불이 들어오게 만든 상태에서 요 포트의 LED를 쫙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 불이 꺼져 있다는 말은 야하고 10메가 속도로 우리가 동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녹색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메가 속도로 동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뭐 녹색불이 전멸 깜빡깜빡이고 있다. 그러면은 1000메가 속도로 우리가 동작하는 장비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상단에 표 2-5에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놨는데요. 이걸 여러분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으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모드 버튼을 통해서 LED, 그죠?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부팅되는 과정이 보여주네요. 예, 포스트 과정, 여기에 골뱅이 또는 샵. 이게 바로 요게 바로 플래시, 여기 OS입니다. OS. OS 플래시 메모리 안에 요게 OS 파일이거든요. 요까지 디렉토리네, 디렉토리. OS 확장자가 빈인데요. 나중에 6장 가면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 바로 부팅되는 과정들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팅이 다 되면은 어떻게 부팅한다고 했죠? 자, 요 메시지가 뜬다고 했죠? 스위치든 아우트든 간에 여러분 교재 205페이지 보게 되면 그죠? 이렇게 would like to initial에서 이렇게 쭉 뜨면서 yes, no라고 그죠? 됩니다. 여기서 yes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교재 205페이지 보면은 자, 맨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스위치 X라고 적힌 부분 보이죠? 그죠? enter host name. 그러니까 스위치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다음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enable, enter, enable secret. 자, 아까 세팅한 패스워드, 그죠?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enable 패스워드 넣으라고 나오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6페이지. VTY 패스워드라고 보이나요? 텔레 패스워드 넣으라고 합니다. 패스워드가 3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IP 넣으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라우터든 스위치든 간에 세팅하는 우리가 그 내용이 호스트 네임, 패스워드, IP 이런 설정을 대화 방식으로 세팅하려 하면 여기 yes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yes 하지 않고 뭐 한다고 했죠? no. no 하면 바로 뭐가 뜬다? 스위치랑 프롬프트가 그죠? 떴죠. 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 yes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no 선택합니다. 실무적으로도요. 자, 이렇게 대화 모드 다 세팅하면 저 뒤에 가면 이게 0번, 1번, 2번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뉴가 뜹니다. 2번을 선택했네요. 2번은 뭐냐? 지금 대화 모드로 설정한 내용을 전부 다 NVMe에다 저장하고 세이브합니다. exit, 즉 CLI 모드로 프롬프트 모드로 빠져나오겠다는 뜻입니다. 1번은 지금 세팅한 내용들을 without, 저장하지 않고 커맨드, 프롬프트, CLI 모드로 빠져나오겠다는 것이고요. 1번 딱 누르게 되면 현재 세팅한 부분을 갖다가 뭐 한다? 저장하지 않고 다시 return back, 맨 처음 대화 모드로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실제 우리가 그 지금 스위치에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단 이런 것들 잘 안 쓰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는 그 아까 요 메시지에서 그죠? 오드라이트 초기화된 상태에서 이 메시지에서 no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프롬프트가 뜨죠. 앞에 물론 우리가 스위치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아주 옛날 1900 시리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프롬프트 이렇게만 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에 다 뭐가 뜬다? 스위치라고 뜹니다. 스위치 기본 호스트 네임이 스위치라는 거죠.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네이블 하면은 샵 특권 실행 모드로 넘어간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게 207페이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이제 딴 거는 다 이미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호스트 네임. 네,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 보게 되면요. 자, 이 명령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특권 실행 모드에서 뭔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config 터미널 명령을 통해서 갈로 config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바로 전역 설정 모드입니다. 설정 모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호스트 네임, 패스워드 등등을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IP 넣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라는 서브 모드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차차 우리가 실습을 통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보니까 1단계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 그 제가 이 파일을 통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장비를 설정하는 그 내용이 이런 설정한다고 했죠. 호스트 네임, 패스워드, IP 설정, 그죠? 라우트는 경로 설정까지.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우리가 정리해 놨습니다만 이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의한 순서가 아니죠. 아까 스위치의 대화 모드 부분 보니까 맨 처음에 호스트 네임 집어넣어라, 그 다음 패스워드 집어넣어라, 그 다음 IP 넣으라고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이 순서를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이 설정할 때 내가 혹시 빼먹는, 그죠? 예, 실수로 빠뜨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설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좀 익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호스트 네임 설정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샘플로 보여줬습니다만 호스트 네임까지가 명령이고요. 뒤에다가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이 이름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이름을 넣으라고요? 지리적인 측면의 이름이나 또는 기능적인 측면의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왕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가 토포로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매번 우리 교재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킷 트레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했다는 가정에서 제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게 지우는 거는 우측에 X가 보이죠? X 요거에서 이걸 좀 제가 지우겠습니다. 장비를 지우고요. 이러면 지워지거든요. 지금 기존에 요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요걸 쓰겠습니다. 쓰고 요렇게 해서 자 왼쪽을 제가 대구지사라고 오른쪽을 서울본사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구지사니까 요 위에 노트가 우측에 노트가 있습니다. 요 노트 이거 누르면은 여기가 타이핑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대구지사라고 하면서 볼게요. 대구지사. 현재 우리는 어떤 기업의 네트워크를 설계한다는, 구축하기 위해 설계한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 우측은 서울본사입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설계하는 방식은 바로 지리적인 측면이겠죠. 서울과 대구라는 지리적인 어떤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설계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대구에 지금 스위치와 PC 연결해서 지금 랜 하나 구축했다는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예, 서울도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짧게 설명해야겠네요. 예, 서울도 스위치를 이용해서 랜을 한번 구축해 볼까요? 자, 스위치도 서울도 그죠? 스위치 눌러서 2960 스위치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고요. 자, 올려보고, 자, PC를 똑같이, 여기는 PC를 3대 정도 연결할게요. 3대 연결하는데, PC 2대하고 서버 하나 연결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우리가 화면을 좀, 아이콘을 크게 하기 위해서 확장 요 키를 누르게 되면, 아이콘을 던지면 약간 아이콘이 자꾸 정상적인 내가 위치에 놓여지지 않고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요게 지금 6.2 패킷 트레이스 버그인데요. 여기 요즘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습엔 이걸 쓰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 본사련도 마찬가지죠. 스위치를 통해서 PC 연결해야 되니까 PC를 연결하겠습니다. 스위치와 PC는 서로 다른 장비니까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굵은 실선 눌러서 자, 스위치 1번 포트의 첫 번째 PC. 두 번째 포트에다가 자, 두 번째 PC 랜 카드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에 바로 서버 연결하겠습니다. 좀 서버는 별도로 좀 분리하면 좋은데요. 우리는 좀 편의상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에 뭐가 됐어요? 랜이, 물리적인 랜이 지금 형성이 되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설계함에 있어가 제일 중요한 게 IP 정책입니다. 주소 할당 정책인데요. 그 주소 정책을 갖다가 저는 지금 대구를 이런 IP를 한번 할당해 보겠습니다. 우리 IP 시간 잠깐 수업했습니다만 메모 눌러서요. 대구를 제가 이렇게 172.16에 2.0이라는 대역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스크가 24인데요. 요거 프리픽스 표기법인데요. 요거는 서브넷 마스크 25250을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인데 뒤에 제가 서브네팅 할 때 한번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요거는 이제 마스크가 25250이라는 것입니다. 예, C클래스 서브넷 마스크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172.16에 1.0에 이렇게 한번 예, 대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프리픽스의 의미가 뭔가면요. 의미가 뭔가면 이 IP, 우리 IP는 계층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죠. 왼쪽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주소부, 오른쪽 부분이 바로 호스트부라고 했는데요. 바로 서버넷 마스크, 우리 항상 IP는 뭐가 따라온다? 서버넷 마스크가 따라다니죠. 이 서버넷 마스크 역할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역할이 바로 IP의 어느 부분까지가 네트워크 주소 분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호스트부를 의미하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부분인데요. 서버넷 마스크의 이진수가 1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뭘 의미하냐? 네트워크 주소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넷 마스크가 서버넷 마스크의 이진수가 0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바로 호스트 주소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한번 이렇게 한번 나중에 다른 그림 보여드리고요. 25.25. 자, 현재 이렇게 마스크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172. 자, 요게 다 25는 다 이진수가 1이죠. 요것도 다 이진수가 1입니다. 요거 다 1이죠. 결국 무슨 말이냐? IP의 세 번째 옥텟, 요까지가 바로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결국은 8이니까 24비트죠. 요걸 약식으로 표현하는 게 /24입니다. 그러면 IP의 24비트까지가 뭐다? 바로 요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자리 요 부분이 보세요. 요게 바로 마스크의 이진수가 10진수가 0이다. 이진수가 0이죠. 요게 바로 호스트 주소부라고 합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수가 0부터 255잖아요. 우리 앞에 수업했습니다만 맨 앞에 0은 뭐였습니까? 맨 앞에 0은 네트워크 주소부고 255는 뭐였죠? 방송용 IP죠. 그러니까 맨 앞에 거 0과 255는 쓸 수가 없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1부터 얼마까지? 254까지. 그러면 대구의 네트워크에는 172.16, 2.1부터 2.254, 254개의 IP를 여기다가 그죠? 세팅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마스크 일단은 이 마스크를 그 네트워크 설계할 때 서브넷 마스크를 적으면 좀 도면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서브넷 마스크를 약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프리픽스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사락 하면 마스크가 25.25.25.0이구나. 즉 172.162 IP의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 어디까지가? 172.1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는 거죠. 마지막 끝자리가 바로 호스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또 1.1부터 1. 얼마? 254까지 IP를 서울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에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서울은 네트워크 주소가 뭐가 됩니까? 172.161.0. 자, 호스트 주소부의 맨 첫 번째 0은 바로 그죠? 이진수가 다 0인 것은 이게 네트워크 주소부를 의미한다고 했죠? 바로 이게 서울의 네트워크 주소예요. 지역명입니다. 대구는 2.0이 바로 대구의 지역명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표현의 의미가 뭔지, 프리픽스 표기법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또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뭘 정리하냐면요. 그러면 서울과 대구가 어쨌든 쓸 수 있는 IP가 맨 끝자리 요, 그죠? 0자리 요 아닙니까? 경우의 수가 0부터 255인데 0은 뭐라고요? 네트워크 주소부. 255는 뭐라고요? 방송용 IP. 쓸 수 있는 건 1부터 254까지입니다. 대구는 2.1부터 254. 서울은 1.1부터 1.254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설계할 때는요. 요런 정책을 적읍니다. 제가 이렇게 적을게요. 자, 호스트 IP 할당 정책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안 보이게 크게 하겠습니다. 정책. 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가 P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장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서버도 있죠. 서버도 있고. 또 우리 회사는 또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삼성 A센터나 LG 이런 A센터 가게 되면 고객들을 위한 PC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우리가 고객들을 위한 게스트를 위한 어떤 PC의 IP 대역.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디바이스 종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IP를 다르게 분리해서 여러분이 설계를 미리 해놓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설계 기준이 뭔가 하면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맨 첫 번째 우리말 적을까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등은 IP 어떤 대역을 줄 것이냐. 두 번째, 우리 PC를 할까요? PC는 직원들 PC를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대문자 적을까요? C를 대문자로 적을게요. 클라이언트. 대문자로. 자, 그 다음에 서버가 있겠죠. 서버, 그죠? 예, 지금 서울에 서버 하나 지금 들어있습니다. 서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뭐, 무선 대역, 와이어리스. 예. 무선을 와이어리스로 합니다. 와이어리스 대역. 그 다음에 뭐 게스트 대역,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목적에서, 그죠? GNUST, 게스트. 예.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어떤 디바이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IP도 구분해서 여러분이 설계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진단할 때 우리가 와이어샤크 같은 우리 분석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IP만 딱 보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건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건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건 게스트 PC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만 분리해 볼게요. 여기까지만. 그럼 이 기준이 뭐냐면요. 기준은 바로 라우트입니다.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IP를 어떤 IP를 쓸 것인가가 바로 이 IP의 어떤 그런 그 분류를 하는 기준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게이트웨이 IP는 어떤 IP를 쓰느냐? 쓸 수 있는 IP 범위의 맨 첫 번째 거 아니면 맨 마지막 거를 사용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의 룰입니다. 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IP가 쓸 수 있는 IP가 어떻게 되죠? 1부터 얼마까지였어요? 254까지였죠. 맨 앞에 0은 네트워크 주소, 맨 마지막 255는 방송용 IP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라우터 같은 경우 장비는 맨 앞에 거를 안 쓰면 맨 뒤에 거를 갖다가 써요. 맨 뒤에. 우리 학교를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여기 학교에 보게 되면요. 자, 커맨드 창 CMD 가서 볼게요. 보면은 자, IP 컨피그라고 치면은요. 자, 보세요. 게이트웨이. 맨 마지막 IP를 사용했죠.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보세요. 자, 현재 우리가 220은 C클래스인데 마스크가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무슨 말이에요? IP 여기까지가 세 번째 옥대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부다. 맨 마지막 요 자리가 뭐다? 바로 호스트 서버죠. 요겁니다. 그럼 여기 1부터 얼마까지? 2호스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바로 254, 맨 마지막 IP를 게이트웨이로 쓰는 정책을 우리 학교에서는 쓰고 있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맨 앞에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네트워크 장비 IP가 어떻게 돼야 돼요? 1부터 한 10번까지 준다는 가정을 해볼까요? 10번까지. 1부터 한 10번까지 주겠습니다. 10번. 1번 라우트. 2번 뭐? 스위치. 예를 들어서, 그죠? 또 스위치가 또 있겠죠? 3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C는 어떤 대역을 주자? PC 대역은, 자, PC는 11부터 해서 저 끝에까지 한번요. 우리는 3개 정도 분류하면 되니까 240까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버는 250부터 해서 254번까지 준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IP를 갖다가 우리가 할당할 수 있는 IP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겨가 진단해 보니까 그 IP가 251번이에요. 그러면 그 IP는 그거는 뭐 누구죠? 서버구나. 그 다음에 IP를 보니까 한 20번이에요. 직원들 PC구나. 저 여러분이 뭐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진단할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어떤 그런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간을 그만큼 좀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류가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한번 하고요. 그러면 자, 우리 PC부터. 대구의 PC는 IP를 수동 할당하고요. 서울은 IP를 자동 할당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동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뭐였죠? 바로 DHCP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이 서버를 이렇게 한번 적을 수 있겠죠. DHCP 서버. 예, 여러분 집에 공유기와 같은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서버는 이제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는 이렇게 DHCP 서버로 동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의 PC 야는 뭐죠? 우리 서울의 직원들이 PC는 IP를 자동 할당받는 클라이언트, DHCP 클라이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제가 안 적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먼저 수동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클릭하고요. 여기 데스크탑 누르고요. IP 컨피그레이션 딱 누르면은 IP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죠. 이게 우리 실질적인 PC는 요거죠. 네트워크 우리가 그죠? 열기 누르면은 이단에 들어가서 실제 PC는 이렇게 들어가면 랜카드가 보이잖아. 그죠? 우측 마우스 눌러서 속성 요거죠. 여기서 IP를 수동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현재. 서울은 자동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수동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직접 IP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런 지금, 설정 부분을 제가 패킷 트레이스라는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PC에 IP를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죠? 우리 대구의 PCIP를 172.16에 자, 2점. 요게 지금 보세요. 대구의 네트워크 주소 아닙니까? 2까지가 2점 얼마 내야 돼요? 자, 우리 직원 PC니까 몇 번? 11번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11번 넣으면 되겠다. 그죠? 자, 11번. 이렇게. 서브넷 마스크. 자, 클릭합니다. 클릭하니까 자동으로 마스크가 2525 빵빵이 뜨네요. 왜? 172는 무슨 클래스니까? B 클래스니까. 왜 B 클래스죠? 172는 이진수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맨 앞에 이진수가 어떻게 시작해요? 128보다 크니까 맨 첫 번째 이진수가 1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리 1이 오면 192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뭐 한다? 0이 오겠죠. 그러면 172는 10으로 시작하는 이진수가 되죠. 10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뭐다? B클래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서 마스크를 2525 빵빵 어디까지가? 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라는 걸 의미하는 마스크를 디폴트로 세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4를 세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옥대까지도 우리는 뭐 네트워크 주소부로 쓰겠다. 요까지, 이까지도. 그러면 마스크를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옥대 또 얼마를 넣어야 돼요? 255로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172.16이 얼마? 2.1. 맨 첫 번째 IP를 주자고 했죠. 좀 이따가 라우터 올려야 되니까 라우터를 갖다, 그죠? 여기다 라우터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IP를 맨 첫 번째 IP를 줬습니다. 자, DNS IP. 우리 DNS 설명했죠? 이 역할을. DNS는 우리가 KT의 DNS IP를 세팅하겠습니다. 168.126.63.1 이렇게 631번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IP를 수동으로 할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구를 이렇게 수동으로 첫 번째 PC를 2.11로 넣습니다. 닫고요. 두 번째 PC IP도 한번 넣어볼게요. 두 번째 똑같이 IP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똑같이 IP를 자, 이번엔 얼마? 172.16에 2.12번 넣으면 되겠죠. 2.11, 2.12. 자, 마스크 25 세 번째 옥텟도 25 넣어줘야 되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172.16에 얼마? 2.1로 잡아줘야 되고요. DNS IP를 168.126.63.1. 자, 여러분들 KT의 DNS IP 정도는 여러분 좀 IP를 기억하면 좋아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게이트웨이는 요 라우터가 좀 더 달릴 겁니다. 2.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IP를 여러분이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GUI 방법으로 세팅하더라도 항상 커맨드 가서 IP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나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IP config. 자, 두 번째 PC가 2.12번 더한 게 보이네요. 그죠? IP config 뒤에다가 /all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세하게 보여지죠. 예. 뭐까지 보여집니까? 바로 DNS 서버 IP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맥까지. 자, 그러면 이제 IP가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되었죠. 그러면은 랜 통신이 가능한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뭐 한다? 루백 테스트. 나의 PC의 TCP/IP 프로토콜이 이상 있나 없나 검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의 IP로 자핑을 한번 172.16에 2.12번으로 핑을 때려서 IP가 동작하는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PC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 IP로 핑을 때리죠. 자, 한번 입력한 걸 불러드리겠습니다. 화살표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히스토리 버프 기능. 자,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왼쪽에 결국은 지금 현재 여기서 요 야하고 통신되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이거 랜 통신이죠. 같은 대기니까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연결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스위치를 통해서 어쨌든 한번 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엔터. 자, 응답이 오죠. 결국 뭘 의미한다? 지금 대구에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이용한 랜 구성을 한 다음에 IP 설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랜 설정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스위치, 케이블, 그 다음 뭐 PC만 있으면 되고요. IP 설정만 여러분 정확히 하면은 랜 통신은 여러분이 이렇게 동작한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서 우리가 서울 PC IP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또 여기에도 우리가 랜 통신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라우트까지 연결해서 서울과 대구를 연결하는 토포로지를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